지수 영상 설명은 6월 초에 한번 했었죠. 이후에 쭉 박스권 대응, 회색 대응하면 된다고 했고, 노란색 박스 상단 비중 축소, 분홍색 박스 하단에서 비중을 확대하면 된다. 7월, 8월 초까지도 동일하게 박스 대응했으면 되는 거였고, 이대로 했으면 주식 5, 현금 5, 5대5 비율로, 보수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더 클 거고요. 투자금 1000만원 기준으로 치면 주식 500만원, 현금 500만원 이렇게 보유 중인 거죠. 주식 500만원 내에서 지금 손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는 121선 주황색깔 지지가 중요했는데, 과거에 보시면 121선 돌파하고 이탈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도 지켰죠. 지키고 반등 나왔고, 또 여기서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더욱더 악화가 되었다 보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121선 이탈이 나올 때 주식 비중은 단기 손절가 이탈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 주식 비중은 더욱더 줄어들고 현금 비중은 더 늘어난 구간이 된 겁니다. 이게 6월 초에 찍었던 유튜브 업로드 영상 캡처고요. 이게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이렇게 아직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지수 박스 상단에서 현금화 투표 결과를 보면 1위가 현금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90% 이상이란 말이고, 최근에 단기 손절가 이탈에 대응을 못하고 계속 그냥 들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현금 70% 이상, 50% 이상인 분들도 있긴 하지만 비율로 보면 현금 10% 이하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는 과거 작년 3월, 2월, 3월 코로나 급락 구간에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항상 하락장에, 급락장에 투표를 해보면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는 손절이 싫은 거죠. 손절을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차마 손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무대응을 하시는 건데, 일단 현금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박스 하단에서 아까 앞에 말했던 분홍 색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이제 챙겨 가시면 되는데, 이 하락을 기회로 보는 거죠. 근데 현금화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톡방에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영상으로 다시 재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과거로 쳤을 때 요 초록 색깔 원 3월에 제가 다시는 없을 저점 매수 기회다, 팬티 양말 다 팔아서 쓸어 담아라, 과감한 리딩 나갔죠. 근데 핵심은 현금 기준입니다. 신용 기준이 아니에요. 신용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신용을 썼다면 한번 밀리고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 쓰신 분들은, 신용 미수 쓰셨던 분들은 요 조정 구간에서 다 털려요. 다 털리고 날아가는 거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게 되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라, 풀매수해라 했던 거고요. 하락을 감안하고 이후에 더 올라간다 한 거죠. 지금 여기까지 빠지면 또 동일하게 팬티 양말 다 팔아서 쓸어 담을 자리인가? 그건 아닙니다. 워낙 고점에서 박스 이탈이 나오면 역배열 추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와 좀 다르게 풀매수 자리는 아니고 분할 매수할 자리입니다. 20년 3월 19일 리딩이고요. 3월 19일 상승 종목 이유, 여기 보시면 20년 3월 19일 목요일 뜹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더 빠지더라도 6개월 이상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저점이다. 현금 보유자에게 다시는 없을 기회다. 팬티 양말까지 다 팔아서 매수했어야 했네 하는 자리다. 미래의 상승장에서도 여유 자금으로 해라. 욕심이 항상 모든 것을 망친다. 지금도 현금화가 안 되신 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태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 작년에 3월에 1, 2, 3 골라서 대응을 했으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을 거고요. 이때 풀매수하라고 한 건데, 요 차트를 보시면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락 1파, 하락 2파, 마지막 하락 3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하락이 마지막일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라서 과감하게 풀면서 사인을 줬던 거고, 지금은 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괴고점이죠. 단기에 미친듯이 올라갔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는 건데, 그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풀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리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 역배열 돌파, 초입, 돌파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쭉 올라갔죠. 아까는 코스닥 월봉이었고요. 지금은 코스피 월봉, 이것도 이렇게 끊고 안착하고 쭉 추세가 나온 거고, 1파, 2파가 약하게 나오긴 했는데 하락 2파 그리고 하락 3파 제일 크게 나온 거죠. 여기서 풀매수 해라 했던 거고. 자,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여기 기준으로 그어봤을 때 아직 추세 위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 닿았을 때 풀매수 하기는 부담스러운 괴고점 자리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늘려서 볼게요. 역대적 신고가 자리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좀 뭐 요런 자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자리. 이땐 코로나 때문에 미친듯이 밀린 건데, 또 이만큼 크게 빠질 것 같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 그랬듯 지금 이렇게 하락을 주고 결국 또 올라오고, 하락 주고 결국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결국 또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깊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결국 올라올 거예요. 저는 계속 우상향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보는 거죠. 다만 늘 말하는 밥똥, 단기에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을 싼다, 이렇게 단기에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을 싼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하면서, 단기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똥을 크게 쌀 수 있다, 이 정도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반 하자고 한 거예요. 주식반, 현금반. 계속 이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일봉으로 와서 코스피 일봉입니다. 121선 지지, 여기서 지지 받다가 결국 실패. 이전 저점, 그리고 이 밑에 게 241선이거든요 1년선. 이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3천도 상징적인 가격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좋다. 하지만 풀 매수는 하지 말자. 여기서 주식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손절 못하고 물리신 분들은 지금 당장 또 이때처럼 양봉이 하나 뜬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지금 나스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양봉 나온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쌍바닥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끊고, 이런 역배열 끊고 이렇게 쌍바닥 나와줄 때, 그때 이런 구간에서 좀 기간을 두고, 이만큼의 기간을 두고 좀 한 달 정도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9월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배열 끊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끊고 올라와 줘야 된다. 5일선을 회복하던가 쌍바닥을 보여주던가. 이렇게 내려 꽂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 줄 때 여기서 자꾸 비중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역배열을 끊고 올라온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혹은 쌍바닥을 줄 때 쌍바닥 W 모양을 보여주면서 바닥 확인을 명확하게 해줄 때 그때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진입을 하자는 거죠. 현재는 물리신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빠지는 걸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줄 때 그러니까 이런 날들처럼 혹은 금요일 오전처럼 오전 강세 오후 약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전에 혹시 강세가 나온다 그럼 그때 기술적 반등에 손절을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를 노리는 게 좋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물렸던 분들이 여기까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상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가짜 반등이 나와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면서 새로운 판을 짜자 이거죠. 요 밑에 부분에서 이게 121선에 닿았을 때 8월 13일에 121선에 닿았거든요. 그때 이후의 리딩입니다. 대부분 단기 손절가 이탈로 손절이 나왔겠죠. 근데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손절 안 하는 이유가 추매를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혹은 그냥 버티거나. 근데 이때 섣불리 추매하지 말고 반등 확인 후에 천천히 하자 했고 17일 마찬가지 18일에 첫 반등 양봉 확인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좀 안심을 하겠죠. 하지만 뭐 공격적으로는 1차 매수가 가능하나 안정적으로는 5일선이나 아까 앞에 말했던 쌍바닥 회복을 기다려서 천천히 하자. 그리고 다음날 또 양봉을 실패하면서 계속 밀리게 되죠. 결국 이때 1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20일 오전에 좋았는데요. 오전에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는데 오후에 또 약세가 되면서 반등 실패.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오전에는 강세 그리고 오후에는 약세.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하락폭이 더 남아있고 역배열이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관망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 분홍색깔 제가 그려줬던 3000 부분에서 코스피 3000 부분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자. 역시 쌍바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 지수의 하락 이유는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그 테이퍼링이 뭐냐면 여태 유동성 장세로 미국이 돈을 마구마구 풀어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묻지마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겠다. 돈을 덜 풀기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돈을 계속 풀긴 하지만 조금 더 줄인다. 여태 매달 12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풀고 있었는데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끝이 아닌가 이 걱정으로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파월에서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게 3월이에요. 올해 3월 25일 3월 25일이면 요쯤이네요. 요쯤에서 처음 언급을 했고 상승이 나왔고 뒤늦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테이퍼링의 과거 사례를 볼게요. 과거 사례를 보기 전에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현재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부터 4번이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하락을 했을까 상승을 했을까? 상승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과거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상승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과거 사례를 봐야 되겠죠. 과거의 대표적인 경제위기 2008년에 9월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때로 가볼게요. 2008년 리먼 사태 급락. 이때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쌍봉 이탈도 있었네요. 이렇게 쌍봉 이탈이 한번 있었죠. 여기를 이탈하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사태가 터졌고 이후에는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유동성 장세로 쭉 올라가고 지지했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현재와 이때와 지금 이때가 유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밥을 먹고 크게 빠지고 돈을 풀어서 쭉 올리고 지금 또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자리. 과거의 현재가 요 노란 색깔 구간이 비슷한 자리다 보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급락, 리먼 사태 급락, 이렇게 유사하죠? 유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고 과거에는 이때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되고 시행을 1차, 2차, 3차 나눠서 하고요. 계속 박스가 나옵니다. 이때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겠죠. 우려가 있었고 처음으로 언급이 됐던 자리다. 행보. 그 이후에는 또 우상향이 나옵니다. 밥을 먹고 밀리긴 했지만 지금도 밥을 먹었으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밀릴 수 있는 자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고 시행이 되면 쭉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쭉 빠진 게 아니라 행보가 나왔다. 이때도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요 구간처럼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이후에는 너무 크게 했나? 이거 보고 있는 분들 놀라실까봐 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시 또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요 과거 사례를 보시고 좀 미래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밥동이 좀 나올 수 있고 테이퍼링 이후에도 급락은 없었고 금리 인상 나오더라도 이후에 뭐 단기적인 충격 하락은 있지만 이런 걸 언급할 때마다 크게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씩 빠지긴 해요. 그 마이너스 10%가 주식 비중이 크다면 현금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뼈에 뼈를 맞은 것처럼 많이 아파요. 아픈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또 오른다 그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과거 사례로 우리는 확인을 했고 과거 사례대로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한다, 단기 조정 후에 또 이후에 상승한다 100% 확률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은 되는 거죠. 항상 과거 사례를 보면서 미래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언급하고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까지의 기간도 있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잭슨홀 연설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졌네요.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부터 연설이 시작된다. 뉴욕 증시에서는 테이퍼링 발언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발언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예상이다. 이미 시장에 충분하게 사전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돌발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주룩주룩 연일 급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시장이 이미 악재를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 충격은 덜하다 이거죠. 격투기로 치면 알고 맞았을 때랑 사각지대에서 모르고 맞았을 때 차이입니다.
맞는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맞으면 훨씬 더 아파요. 그리고 테이퍼링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반등이 또 크게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펀드 출시, 이것도 큰 이유가 되고, 비트코인도 중장기로 추천을 반복해서 했는데요. 17년에도 100만원대에서 추천을 했고, 20년, 이때 19년, 20년에도 600만원, 800만원 할 때 2년 이상 장투 가져가면 좋다 했고, 1년 반 만에 8천만원까지 올라갔죠. 또 여기서 크게 빠지는데 4,500만원 밑에서 3천만원까지 분할 매수 쌓인, 이때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악재가 쏟아지는데 이 악재는 기회다, 또 재추천을 했고, 크게 상승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랑에서 진짜로 추천을 했나 못 믿겠다 싶으면 앞에 작년 3월에 풀매수 사인 줬던 거, 그 카톡 인증처럼 찍어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전제는 경기 회복이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면 지수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 한다는 것이죠. 회복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의 진통 과정이다. 그리고 예견된 악재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 리먼 사태에도 단기 조정 후에 우상향이 나왔죠. 이거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 지수가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에 bab동, 큰 조정은 주의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자. 이미 주식 비중이 커서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반등 줄 때 손절하시고 판을 새로 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수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남아있는 현금으로 추매보다는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때 수익이 나면 손절 종목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10만원 수익이 나면 9만원 손절, 이런 식으로 퉁치기를 하는 거죠.